네, 안녕하세요. 노승민 농사입니다. 자, 최근에 시청자님 한 분께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겨주셔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5월부터, 5월이네요. 노동법이 일부 바뀐다고 하는데 5월부터 바로 시행되는지 아니면 입법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시행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을 보는 순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현업에서 활동하는 노무사고 그리고 노사 담당자 대상으로 최근 노동 이슈 관련돼서 강의 드리고 하고 있는데 23년도 5월 기준으로 노동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유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그렇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건지 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 시중에 좀 이러한 온라인상 이러한 정보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5월부터 노동법이 바뀐다. 5월부터 실업급여가 시행된다. 5월부터 실업급여가 확 바뀐다. 5월부터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반해서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근거가 뭐냐? 법적인, 5월부터 바뀐다는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2023년도 5월 기준으로 실업급여 관련돼서 변경되는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부터 다룰 내용은 짧게 다뤄볼 내용은 세 가지예요. 자, 가장 지금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 관련해 가지고 그럼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였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자, 그러면 5월이라는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게 두 번째고, 앞으로 실업급여가 바뀐다면 어떤 형태로 바뀔 것인지 그 형태를 한번 짚어보는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그 지침이 시행이 된 때가 바로 2022년 7월 1일이에요. 예. 이 지침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당분간 당장 개정될 일이 없어 보여요. 예. 자,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실업급여라는 표현 있잖아요. 실업급여, 우리가 받는 실업급여 대부분은 아마도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구직급여라는 것은, 자, 뉘앙스에서 좀 풍기시는 것처럼, 자, 실업 상태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구직급여를 준다? 안 준다는 거죠. 실업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만 구직급여를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구직 활동을 누가 확인한다? 정부가 확인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 주기가 언제냐? 바로 그게 4주에 1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언제? 2022년 7월 1일부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똑같이 4주 1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인하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그 확인 횟수를 늘려요.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별로 더 이 횟수도 많아지고 주기도 빨라지고 까다로워졌어요. 자, 그래서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던 고용노동부 지침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급자를 선별적으로 관리하자. 예전에는 다 일반 수급자였다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부터는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도 분류해가지고 더 까다롭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핵심은, 자, 이제 모든 그 활동이 다 구직 활동이 어디까지를 도대체 구직 활동으로 볼 거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구직 활동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어학 관련 그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이 모니터링 활동을 더 늘리고 질적으로는 구직 활동과 좀 거리가 먼 행위들은 구직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이 202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던 지침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퀘스천, 이 5월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2022년 10월에 이어서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보면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년 5월부터는, 그러니까 2023년 5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별 생각 없이 보면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는 걸로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고용노동부 그 지침 내용을 보면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됐대요. 끝. 못을 박았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예. 자, 한번 생각해보면 2022년 7월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제도가 시행이 되어 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2022년도 7월 이전에 뭐 4월이나 5월이나 6월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수급 대상이 된 분들이 계시겠죠. 그쵸? 그분들은 기존 조건에 따라서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을 7월 1일에 갑자기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당신도 바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기존의 수급 대상이신 분들에게는 기존의 룰을 그대로 인정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2년 7월 1일에는 옛날 신청자 수급자들이 있을 거고 신규 수급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 트랙으로 병행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추산해 볼 때 8월 말부터는 약 한 20%? 8월 말부터는 요 기준으로 보면은 신이 20%, 구가 한 80% 비중일 것이고, 적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고 한 내년 5월부터는 이제 구 수급자들이 다 종료가 될 거란 말이죠. 이제 남는 것은 신규 7월 1일 이후 신청자들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2023년도 5월에는 아마도 2023년도 5월부터는 기존 수급자들은 이제 다 수급 기간이 끝나고 신규 수급자들로만 채워지는 그 시점이 5월로 예상된다. 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막 갑자기 뭐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시행 지침 레벨이 아니라 법률 개정입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한 3개 정도만 따본다면, 첫 번째,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DC를 한다는 거예요. 구직급여 액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요 액수를 줄이는 것은 시행지침 개정 가지고는 안 돼요.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 요 부분은 이제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개정되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반복 수급자 대기기간 늘린데, 마찬가지로 수급을 계속 반복한 경우에는 지금은 누구에게나 7일의 대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7일이 지나야지 실업이 인정되더라도 7일이 지나야 구직급여를 주는 거야. 네, 그런 건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홀드하는 이 대기 기간을 최대 4주까지 늘리겠다는 안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마치 우리 그 자동차 사고 나면은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산재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하면은 개별 실적 요율이라고 해서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특정 사업장에서 야, 구직급여 왜 이렇게 많이 타가? 이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고 여전히 안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설령 요 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어 보이긴 하지만 5월, 뭐 6월 중에 통과가 되었다. 여야 합의로 뭐 예를 들어 통과가 되었다고 치더라도 국회 통과 후 법 공포 6개월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면 올해 말인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뭐 내년 정도? 예. 그리고 뭐
통과가 되더라도 요 원안 그대로가 아니라 여야 합의를 거쳐가지고 또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모습으로 공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면서,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2022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실업 인정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졌다. 2023년도 5월 기준으로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것은 없다. 앞으로 실업급여가 변경될 모습은 현재 개정안 가지고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돼서 공포됐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갈수록 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 모두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멋지고 힘찬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